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자, 고금리 다중채무를 이용 중이신 분들이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통대안 대출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이분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서 또 하나, 과연 어떤 업체를 골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여기를 믿을 수 있나요? 저기를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실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죠.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믿어도 됩니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 못 드리죠. 다만 통대안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저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고객께서 이용을 할지, 어디를 이용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은 저의 기준으로 과연 통대안 업체는 어떤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여기저기 상담을 받아봤는데 여기 저기는 안 된다는데 왜 여기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보통 콜 상담원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느 업체에다가 아니면 어느 상담사에다가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을 때, 그때 하고 내가 뭐 스팸 전화나 스팸 문자 이런 걸 보고 상담을 했을 때 틀리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전문 대출 상담사들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자격 사항을 보고 이분은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는데, 이 콜 상담원들은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담당자를 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담당자가 다시 한번 내걸고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콜 상담원조차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그런 업체가 과연 제대로 된 진행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엔 그냥 제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득 대비 부채가 과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 소득은 어느 정도인데 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이제 통대안을 진행을 요청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통대안이 안 되지는 않아요. 됩니다. 어떻게 해서도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금리 이제 통대안을 진행하게 나면 저금리 비중이 낮고 고금리 비중이 높아집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상황은 더 좋아질 수는 있죠. 왜? 통대안을 진행하기 전에는 저금리 비중이 아주 없거나 아주 낮았으니까. 근데 하고 나면 그보다는 더 많아. 그런데 저금리 비중이 낮고 고금리 비중이 높다라는 이 얘기는 전체 비중을 봤을 때 그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너무 과다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당장 현 상황보다 이후의 상황이 낫긴 하지만, 문제는 이 낫다는 것이 내가 그런다고 해서 이제는 헤쳐나갈 수 있어,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을 딱 잘라서 얘기를 드리기는 제가 어렵지만, 내가 진행을 했을 때 이 고금리 비중이 저금리 비중보다 더 높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금리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소득에 비해서, 그러니까 연봉에 비해서
뭐 50% 이상 이렇게 저금리 비중이 높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고금리야.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이번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부채 가다 하진 않다 이거죠. 부채 비율이 높진 않아. 그런데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저금리가 많아. 근데도 통대안을 진행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진행하고 나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저금리 비중은 더 높긴 하겠죠. 하지만 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바로 수수료예요. 수수료. 통대안은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닌장을 이전하고 지금하고 저금리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수수료만 날리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자, 이제 수수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수수료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수수료 외 추가 비용. 자, 이건 뭐냐면 상담을 했을 때 수수료는 이 정도 나옵니다. 비용 발생이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 들어보니까 다들 낮으면 이 정도 선이고 이 집은 좀 더 낮게도 얘기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그제서야 인건비네, 출장비네, 전산비네, 뭐래 해가지고 추가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거 수술하고 추가 비용 다 펴놓고 보니까 내 인정할 그 어떤 업체보다 더 많아. 이런 업체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상담했을 때하고 계약할 때의 내용이 다른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자, 저금리 대출이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그냥 이금융 대출을 요구하.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업체를 고를 수는 없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니네들이 은행에서 얼마 이상 나온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저금리 대출 안 나와버려 은행에서. 아니면 얼마 이상 해준다고 해놓고는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나왔어. 그런데 일단은 안 나오니까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신용이 더 좋아지면 그때 다시 저금리로 대안해 줄게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대안해 준다고 할 때 어떻게 해줘?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약속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금융 대출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이건 거절을 하셔야 돼요. 아니다. 니네들이 이만큼 은행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난 진행한 것이고 그 금액이 나올 때까지 난 기다릴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에 연관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약속한 금액이 안 나올 경우에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수료. 글씨가 이제 날아가네요. 자, 이렇게 저금이 다섯 번째처럼 저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이금융 대출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수료는 안 줘야죠. 안 줘야죠.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왔는데, 저금리 대출이 안 나왔는데, 내가 이 통대한 대출을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은행의 저금리로 대안해서 이자 지출을 아끼자는 건데,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도 나오지 않은데 그냥 무턱대고 수수료만 주라고 한다. 그럼 이거 과연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통대한 업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